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발 감염은 부천의 대규모 콜센터로 번졌는데요. 예, 집단 감염 우려에 어제 2차 등교 수업 첫날 전국 학교 곳곳에서는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의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산세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23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벌써 69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돌잔치 뷔페에 갔다 왔다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근무를 했던 날짜와 확진을 판정을 받고 뭐 출근했던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혹시 다른 매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전파 양상이 상당히 빠르게 보이고 있고 환자도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내부에서 분명히 이제 유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이어서 예. 아마도 뭐 그 아까 말씀하신 환자와의 연관 있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여러 명이 동시에 전파를 시켰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물류센터 안에서 4천여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이게 투잡을 해서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천시에 네. 있는 그 콜센터에서도 주중에서는 여기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또 쿠팡에서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젊은 층의 행동 반경이 넓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정말 많이 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젊은 층들이 요새 이제 직업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일들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활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로 인해서 추가 환자가 또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쿠팡 말고도 지금 또 다른 그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예, 이곳 그렇죠. 역시도 예. 뭐 일용직 근무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전면 폐쇄 조치를 하고 방역 불가한 상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하는데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이 물류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지침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뭐 물류센터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업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제 원칙적으로만 제시가 됐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뭐 네. 이제 뭐 3, 4일 아프면 3, 4일 쉬고 그다음에 출근하면 그 2m 이상 거리 뛰고 일하고 뭐 이런 환기를 잘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특히 물류센터가 문제가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비대면 또는 온라인 판매가 이제 그 판매량이 늘면서 오히려 이쪽에는 사람들이 더 밀집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일종의 코로나19의 상황의 뒷면에서 발생한 또 다른 또 이제 어려운 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현황이 나왔는데요. 어제 네. 79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68명입니다. 역시 네. 어제 40명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방역 당국에서 제시했었던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는 기준이 50명 미만에 그리고 뭐 원인 불명 5% 미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미 어제 발병한 숫자만으로도 그 수치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물류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이 수도권의 다른 이렇게 밀접된 그런 직장과 연관돼 있는 것들이 계속 속속 밝혀질 가능성도 높고 또한 최근에 발병되는 양상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제 노래방이나 PC방뿐만 아니라 뷔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의 고리들이 연결됐다가 집단 발병되는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수도권 내에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환자 발병 상황은 며칠 이상 더 훨씬 더 가지 않을까. 네. 또 이제 쿠팡에서 진단했던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방문했던 곳에서 지금 추가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기간 좀 오랜 기간 환자들이 좀 늘어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지역별 현황도 좀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24명, 인천에서 22명, 경기에서 21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에서 2명 확진이 나왔습니다. 부산, 충남, 경북에서는 뭐 각각 1명씩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이 지역별로 좀 언급을 해드린 게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물류센터가 있었던 부천에서는 지 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이제 돌아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각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분포됐다는 건 부천 내에서만 이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부천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게 큰 효과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사실은 서울 안에,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어디가 발생을 하든 간에 집단 발병이 되면 수도권 전체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브로콜센터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 환자 발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간 상태에서 집단 발병이 된 데다가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천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 3일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적으로 수도권 부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심각히 고려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또 사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는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하루면 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에서도 이 물류센터 관련돼 있는 추가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2, 3일의 그 환자 발생 추이랑 그 물류센터에 의한 추가 환자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따라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제 2차 등교 계약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대규모 확진이 됐기 때문에 참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일동에서도 고3 학생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얘기고 이 이틀간 이 학교는 폐쇄가 될 텐데 이게 찾아보니까 상일 미디어고 하고 이제 같은 운동장을 공유하는 게 상일여중, 상일여고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이 인근 학교들도 같이 이렇게 폐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번에 이제 추가 계약은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이 추가 계약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학생 일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학교의 등교 수업 관련돼 있어서 연관돼 있는 만약 학생들이 있거나 그 확진 환자로 인해서 어떤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이제 추가 휴교도 고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학생들이 지금 특히 고3들 같은 경우에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다 같이 이제 등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교육당국, 방역당국 모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가정을 하고 방역 지침을 좀 마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교를 48시간 정도 등교 중지를 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혹시 만약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그 등교를 했던 학생과 교사에 대한 뭐 전수 검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됩니까? 예,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협의가 돼서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의 그런 이제 접촉자의 범위가 넓으면 아예 그냥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방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그에 맞춰서 아마 검사를 시행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에 이제 고3도 확진을 받았는데 이게 이 친구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잘 지켰는 줄 알았는데 학교만 안 가고 나머지 PC방, 당구장 이런 데는 다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등교를 안 했는데 학교는 안 가고 또 그러다가 25일에 다시 등교해서 또 확진을 받고 이게 학생들에 대한 계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학교를 안 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여실히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 출입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달라고 이제 방역 당국이 사실 여러 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제 PC방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한 노래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등교 수업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데 출입을 자제하게끔 한다든지 정말로 임시적으로라도 일시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가 진단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오성고의 대구 고3 확진자 같은 경우에 스스로 가벼운 좀 증상이 있다 보니까 자가 진단 시스템으로 등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정도 이게 자가 진단이다 보니까
경미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교 수업일 때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학생들이 조금만 증상을 느끼더라도 학생이 한 명 진단되는 건 상당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냥 증상 조금만 있더라도 바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만 증상이 있더라도 보건소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전반적인 위험도도 가라앉혀야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좀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등교를 한 학생들이 여름이 될 테고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될 텐데 방역 당국이 에어컨 사용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이 미풍으로 해서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야 되고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는 건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몸에 직접 에어컨 바람이 닿으면 안 된다라는 수정 지침을 발표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일단 환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확진환자 했을 때의 비말의 농도를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에어컨을 틀어놓게 되면 기류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확진자의 침방울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기 측면 부분하고 환경 소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전 수업이 끝나면 점심 전에 한번 아이들 책상이나 이제 주변부를 환경 소독 티슈 같은 걸 닦아주고 또 수업 끝이면 또 환경 티슈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 소독의 횟수를 늘려주는 게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업을 하는데 특히 에어컨을 트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에 대한 사용 지침도 새롭게 나왔잖아요. 교실이나 복도,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지만 충분히 환기가 가능하거나 운동장 같은 실외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는 조건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벗는 것보다는 쓰는 게 굉장히 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그 부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야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애들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전파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통제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벗도록 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수업 중에 뭐 체육 수업을 하는데 야외에는 갔고 다들 띄엄띄엄 떨어져서 어떤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게 하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의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야외 나갔다고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벗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m 뛰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학교 차원에서의 그런 좀 세심한 그런 지침들, 또 그 수칙들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잘 정보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여름이 많이 덥지 않아야 될 텐데 뭐 마스크까지 끼면 여름 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덴탈 마스크와 비슷한 이 비말 차단 마스크를 생산 중에 있다고 하던데 이게 치과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공개는 안 됐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필터는 아마 동일 조건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직포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서 아마 덴탈 마스크랑 그런 사양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달 6일이면 올해 첫 해수욕장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바닷가다 보니까 야외라서 조금은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일단 야외이기 때문에 뭐 실내보다는 낫긴 낫겠지만,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여름철에 바닷가의 상황들 기억하시면 거의 뭐 발 디딜 틈 없어서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2m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 부분들을 이제 해수욕장을 열고 오픈할 예정이라 그러면 일단 그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시스템들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상당히 힘들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입자 통제를 통해서 일단은 그런 사람들 간의 간격을 넓히고 또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